민주당이 지자체에서 난방비 자체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른 건데요. 파주, 안양, 안성, 광명시 등에서 전가구 또는 시민에게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편적이 아닌 상태에서 취약계층이라 그러죠.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 시흥, 부천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뭐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민주당은 긴급 난방비 지원 민주당을 합니다. 해서 파주는 김경일 파주시장 가구별 20만 원 지원. 이거 제일 처음 파주가 했고 그래서 장정선 평택시장은 가구별 10만 원,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구별 10만 원,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인별 5만 원,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도 개인별 5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 사는 분들 부럽네요. 우리 저기 김 PD님도 안양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사시는 분들 되게 부럽네요. 다음에 이사 갈 때 이런 거를 보고 가야 되겠어. 실제로 왜? 진짜. 네, 아니 미국도 주별로 사실 법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래서 주별로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이사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요새 인구가 깡패잖아요. 네. 뭐 옛날에는 인구가 부담스럽다고 뭐 한 자녀 낳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악입니다. 전 세계 꼴찌예요, 꼴찌. 자살률은 1위고 출산율은 꼴찌야. 물론 자살을 막기 위해서 번개탄을 없앤다고 하니 자살률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산 지원을 위한 어떤 그 노력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무슨 분유값 보태주고 나경원이처럼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거나 이런 걸 볼 때 항상 보는 게 치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육아라든지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눈여겨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한때 전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살만한 도시로 올라갔던 적이 있어, 문재인 정부 때. 한때 너무 옛날 같은 느낌. 너무 옛날 같은데 그게 작년이었어.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서민 물가 고통 지수가 높은 나라고 진짜 24년인가요? 24년인가 40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년 만에 국민 순소득이 줄어든 나라가 됐어, 우리가 지금. 그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국민 실질 소득이 성장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미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1년도 안 돼서 이 정부가 해낸 거라니까. 이게 배임이지. 그렇지. 이런 게 배임이지. 나라 꼬라박는 게 배임이지.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지들 관저공사하고 또는 사무실 옮긴다고 이상한 인테리어 공사해갖고 그러니까. 공사비 받아서 챙겼으면 그게 횡령인 거야.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벌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는 지자체들의 어떤 이런 통 큰 결정이 단순하게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자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지사 아니면 민주당 아닌 지자체에서라도 이거는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이거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민주당 소속 단체장 경기도에서는 9곳 가운데 3곳만 그러니까 수원, 시흥, 부천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경기지사 때부터 요거를 권유를 적극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걸 해갖고 예를 들어 뭐 시 재정이 무너졌다, 지자체가 모라토리움이 왔다. 그럴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회랑 같이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의회가 있는 곳,
민주당 시장이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따라서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차별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지. 그 행정을 하는 행정가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히 할수 뭐가 있는 달라? 아니 여기라고 뭐 재정이 늘 남아돌 만큼 지방세 국세가 거치겠어? 아니잖아. 충분히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우선순위나 행정의 일종의 유연성을 가지면 당장의 그 소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행정이라는 거야. 그걸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성남이었고 도시개발이라든지 또는 그런 민영 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게 성남시였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똑같은 행정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경기도지사가 되고 맞아.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정책들이 지금 경기도 전체로 퍼져갈 수 있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 전역이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고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투표할 때 잘 하면 되는데 근데 이직들은 왜 그렇게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팍팍한 사람들이. 어제 자꾸 그 인터뷰를 떠올리게 되는데 기회를 주었을 때 잘해야 된다, 정치가는. 한 번 이렇게 꽂혀가지고 난 영원히 말뚝으로 나는 1번 아니면 1번만 찍을 거야 아니면 2번만 찍을 거야 이런데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해요. 기회를 줍니다. 몇 번에 걸쳐서. 문제는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실천하고 마련해 내느냐라는 실적이 그 사람을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만 갖고 지금 이재명이 실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법적으로 걸라고 하고 있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라토리움 이겨내 가면서 그 안에 가장 많은 복지를 실천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빚도 다 갚았어. 빚도 다 갚았는데 교복도 공짜로 주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해주고 치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엄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 같은 행정들을 행정가의 노력만으로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니까. 대한민국은 그만큼 아직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 그리고 자랑해야 돼. 우리가 해냈다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저 짓거리를 안 하는 국진당 지자체 단체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진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현수막에 이상한 것만 써놔. 현수막은 지들이 뭘 다 구했고 다 자기가 다 했대. 자기들이 했대. 야, 네. 그건 사기 아닌가?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더 멀리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